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됐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혹시? 그래도 같은 한민족이니까. 저는 일단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산 가족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 좀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 만나셨으면 해서. 저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하고 나서는 바로는 힘들지 몰라도 좀 지나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굳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북한 쪽으로 복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굳이 북한과 통일해서 저희가 얻을 게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약간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대부분의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통일을 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통일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이민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였던 남과 북은 77년이란 분단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비슷한 듯하지만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같을 것 같던 통일에 대한 생각들도 이제는 다양한 의견들로 나뉘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라는 굳은 믿음은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한결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얗게 눈이 내린 설날 아침. 명절이면 다들 고향을 찾아 떠난다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38선이 지나가는 파주시 북단, 임진각 망배단입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 위로 귀한 손님이 먼저 찾아왔네요. 혹시 고향에 있는 가족들 소식을 전하러 찾아온 건 아닌지.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 어르신들은 소식을 알 수 없는 가족들을 그리며 해마다 이곳 망배단을 찾습니다. 이제 그 실향민들이 일단 고향에 가고 싶으신 그런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 현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설날하고 추석에 여기 망배단에다가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놓고 이제 실향민 어르신들이 오셔서 차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여기에서 만나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꼭 이때쯤 되면은 같은 고향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만나서 정감도 나누시고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뭐 어떤 그 장소라든가 또 기회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향의 그리움을 안고 찾아오는 실향민들과 그 손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하얀 국화꽃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는 걸까요? 유교 나우선 제가 저기 그
아버님은 그때 그냥 군대로 가시고 그래서 지금 생사불명이에요. 아버님은. 아버님 그 소식이라도 알면은 좋겠는데 이제 뭐 그 소식이 닿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아버님만 계신 게 아니라 그 고모님 뭐 이렇게 다 많이 이북에 계시는데 그 저거는 뭐 사실 오촌 당숙도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형제뻘 되는 사람들도 이북에 있을 텐데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젠가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헤어진 가족들 찾아가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가면 내 고향인데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첫째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부모 형제하고 다 이별하고 흩어지고 비참하게 피난 나와서 고생 엄청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 생각하면 전쟁이 없었으면 부모 형제에게 단란한 가정 속에서 살았을 텐데 그게 제일 한이 되는 거죠. 고향 생각에 아등바등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오늘따라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때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여기 나오셔갖고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남편 헤어지고 뭐 이렇게 가족 쓸쓸히 뭐 그러니까는 이래저래 할때 어머니가 평택에서 참외장수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그 장사하는 거 기억도 나요. 기억이 다 나요. 바로 눈앞에 보여도 건널 수 없는 고향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고 나면 그리운 마음이 좀 덜어질까요? 고향이 장단 벌판이네 여기가. 그때 갔었다 맞잖아요. 아니야 여긴 못 들어가지. 북한인데 장단. 언제쯤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요? 갈 수만 있다면 한달음에 달려가 보고 싶은데 수십 년째 이렇게 먼 발치에서만 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님 살아계시면 지금 105살 되시거든요.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 아버님 그 말고 다른 그 고모님의 그 뭐 자제되는 분들이라도 만나게 되면 산소라도 알게 되면 그 통일돼 가지고 한번 아버님 산소 한번 찾아뵙고 저게 절 올리고 한번 그랬으면 딱 좋겠습니다. 통일되면 볼차라도 내가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제 살아생전에 통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들을 잘 알기에 정부에서도 부단히 노력 중일 텐데요. 남북 관계가 좀 풀렸으면 이산 가족이 대면 상봉은 못하더라도 화상으로나 이렇게 영상으로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계시면 그 안에 우리가 다시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고 서로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8년 4월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감동의 장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을 때 금방 왕래는 있을 줄 알았어요, 다들. 여기 분들 이제 실향민들이. 그냥 그래도 그 왕래라도 되면 이제 고향이라도 한번 가보고 저기 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 옛날 얘기가 됐고 이제.
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어제 추정되는 발사한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확인했다고 정확성과 주장했습니다. 이 싸늘한 겨울이 지나가면 두 정상이 도보다리 위에서 만들었던 종전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걸음을 옮겨 실향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 강화군 북단섬인 교동도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6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섬인데요. 그렇지, 뭐 연백에서 나오셨으니까. 여기 연백군 분들이 많이 넘어오신 거예요. 여기 가까우니까. 전쟁의 혼란을 피해 잠시 피해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금방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 일사후퇴 때 그 피난 나가지고 아랫역 빨리 가셨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피난 나오셨다가 그 처음엔 어머니가 먼저 이제 그 내려오셔 배워지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동에 오면은 그 연백 소식을 듣는다, 고향 소식을. 예. 저기 되면 통일이 되면 금방 들어가려고들 오셨다가 정착되신 분들이다. 연백군 실향민들은 그렇게 고향 갈 날을 기다리며 이곳 교동도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터를 잡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자유롭게 고향을 찾을 줄 알았던 그때 애떼기만 하던 아이들도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백발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교동도에서도 당시 실향민들의 생활상을 특화시켜 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곳 대룡시장입니다. 여기 대룡시장은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피난 나오신 분들이 먹고 살 터전으로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저희 이제 뭐 할아버지, 아버지 분 또 여기 앞에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가 거의 피난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3대고요. 우리 이제 아들까지 4대인데 엄마한테 계좌번호 하나 찍어드리면 저 이렇게 써서 드리면 돼. 그러면 30만 원어치. 고기로 30만 원 가져가면 돼요. 그럼 어떤 거로 드려야 돼? 저 찜하실 거? 벌써 4대째 든든한 아들과 함께 대룡시장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한 터전에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곳 실향민들의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고향 생각 많이 나는 명절이면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고향이 가까이 보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여기가 상당히 많이 와요. 명절 때는. 처음에는 그냥 몇몇 분이 모이셔갖고 쟤를 같이 모셨다고. 거기 이제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지 뭐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갖고 뭐 90수, 100수가 넘으셨으니까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이 가까이 보이는 쪽에 가서 쟤를 모셨어요. 그래갖고 뭐 여기저기서 쟤를 지내다 보니까 그 몇몇 분들이 모이셔갖고 이렇게 된 바에는 망향대를 좀 이렇게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러고 이제 나서 이제 행정기관이나 여러 군데서 도와주셔갖고 정식적인 이제 타이틀이 교동 망향대가 된 거예요. 네.
거기에 3.2km가 된다고 그런가 그랬어요. 거리로. 근데 그 거리 중에서도 가운데 이제 물이 쏠면은 뻘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까지 수영해서 가서 고기 잡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바로 보이는 눈앞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번엔 북에 고향을 둔 어르신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감회가 깊네. 아이고. 아직 잘 맞으세요? 그럼 잘 맞지. 이거 입은 지가 이거 몇시는 됐죠. 군하고 이거 군한 청자 오라갈 말이 쓰는 게. 제일 위에 있는 훈장이 어떤? 아, 동백장. 군민 훈장 동백장. 먹는 장도 있고 무거운 장도 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훈장까지 자꾸 주더라고요. 형을 같이 안 오시고 왜 혼자만 오시게 되셨나요? 예, 제가 저 외아들이에요. 그리고 장손이에요. 그 집에서 뭐 귀여워했다고 할까 없어서는 안 될 장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났죠. 근데 학생 운동하다가 그 질켰어요. 그 이북에서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갔으니까 내가 이남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버님 생각하고 갔다 이게. 내가 네한테 미처 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마음속으로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야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때 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그 방바닥을 치면서 어머니가 통곡하니까 내 누이 동생이 서이나 있는데 그 같이 따라서 또 자꾸 울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대문 밖까지 나와서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남에 가서 꼭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그 한마디 말씀이 영영 지금까지 잊어지질 않아요. 광주에 내려와서 대학까지 다녔으니까 우쭐해서 자식이 버려. 그 이북에다 편지를 한 거야 아버지한테. 여기서 대학 다니고 있다고 말해 안심하라고. 근데 아버지도 반갑다고 그러면서 편지가 한 2번 내려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6.25 사변이 나서 전쟁 중에 뭐 고향 아버지 생각할 섬이 없어서 그 밤낮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그 생각할 그때 여유가 없었어요. 6.25 사변 나면서 그 후에 알았는데 그 반동군자의 집이다 이래서 외사촌 형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항영도로 숙청 다 했고 그리고 둘째 누이 동생하고 셋째 누이하고 우리 강서군 옆에 대동군이라고 있는데 그걸로 쫓겨났단 말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딸네 집에 가서 살고 있다는 그게 마지막 소식이에요. 성공해서 찾아오라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참 모진 세월을 버텼습니다. 혈혈단신 남쪽에 살며 어느덧 사랑하는 아내와 자랑스러운 자식들까지 둔 모습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가슴만 미어집니다.
2월의 중순, 아직은 다소 쌀쌀한 겨울 날씨인데요. 요즘 할아버지의 일과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매일 10,000보씩 걷기인데요. 가족들도 할아버지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몸에서 실천하시겠지만 혈압 당뇨 많이 떨어지셨죠. 그래. 첫째는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잘해줬고 네. 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네. 운동하는 참 네. 좋거든. 양자준에 하루에 그냥 한 10,000보. 보통 한 10,000보 걷는데 내가 건강관리를 악착같이 해야겠다는 그 본심은 이북에 계신 너희 할아버지 또 할머니. 그런 할머니 어떻게든 만나보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통일이 돼서 내 고향 강서에 가서 부모가 살았다면 또 모르지만은 안 살았다 그래도 내 누이 동생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꼭 남북 통일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할아버지께서 지금처럼 건강 잘 챙기셔서 고향의 가족들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같이 고향이 그리워지면 할아버지가 꼭 찾는 곳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때가 없어요. 생각나면 그 냉면집에서 냉면이랑 먹으면서 해포를 푸는 거예요. 근데 냉면이 그 여름에 먹는 걸로 아는데 이북선 그렇지 않다고. 밤에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그냥 집에서 냉면 빌려서 먹는데 옛날에 아버님이 혼자는 무게가 안 되거든. 나도 같이 올라타야만 이게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면을 먹던 생각이 가더란데 야 냉면 왔네. 맛있겠다 이거. 아이고.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바로 평양냉면인데요. 야 맛있겠다. 미안하고 우리가 먼저 먹었어. 자, 술 한잔 하자. 늘 건강하면서. 그래 고맙다. 그 옛날 아버지와 먹던 추억의 냉면을 이제는 그때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돼서 딸과 함께 먹곤 하는데요. 할아버지에겐 이 시간이 무척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 뵈러 올 때 점심을 꼭 하게 되는데 점심 먹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평양냉면, 또 아버지 냉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냉면집 오게 되면 아버지 고향 생각이라든가 또 아버지가 지나간 추억들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아버지 소시적 그 기억도 우리한테 되뇌이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또 주셨나 그거를 자식으로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100년, 200년 제가 봤을 때 아버지 건강하시기 때문에요. 100살 이상은 충분히 사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버지. 냉면이 술안주감으로도 아주 적당하네요. 아,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님 전 상서. 오늘도 아버지, 어머님께서 살아 계시리라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상서합니다. 이 불효자식은 밤이면 밤마다 부모님 생각에 그리고 고향 생각에 북쪽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지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드시 성공하여 돌아오라는 그 말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시나이까?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나이까? 이를 악물고 저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공부하느라고 부모님에게 걱정만 끼치면서 효도 한 번 못한 것이 천천히 한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비웁니다. 용서를 비웁니다. 할아버지께서 용서 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녘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라는 말씀 잘 지키셨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반드시 두고 온 고향을 다시 찾아 이 편지를 직접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만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예. 그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게 못 내려가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해가지고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계속 떨어져 있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꼭 만나야 되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한들 그 아픔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통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도 헤어진 가족만큼은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듯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함에 정치와 이념이 필요할까요? 고향에 계시는 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요. 제가 90이에요. 금년이. 제가 지금 90이 됐는데요. 제 형님들이 5살 위고 7살 위입니다. 그러니 100세가 다 가까웠는데 그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그럼 저보다 8살 아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아마 걔는 아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내려와갖고 아버지만 지금 이북에 청진에 지금 계신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이렇게 명절 때마다 생각나는 게 그래도 이 나이 먹었는데도 아버님이 보고 싶고 사진 한 장만 딱 봐갖고 지금 있는데도 이렇게 명절만 되면 괜히 욱하는 심정에 눈물이 나고 아이 뭐 더 이상 뭐 아버님 소리라도 한번 해보고 좀 얼굴에도 좀 만져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거기 북한에 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냥 오고 갈 수만 있게끔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